이번 영상에서는 연출로 바라본 그림의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인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체는 해부학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화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크로키로 공부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보편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명실상부하게 해부학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해부학으로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해부학을 마스터하기도 전에 연재를 해야 되고 작품 활동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부학을 마스터하고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얼만큼 오래 걸릴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리시는 프로분들도 계속해서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리면 그릴수록 근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부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만 주구장창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림의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과학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역시나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완벽하게 인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의사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인체를 표현하고 구현하고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공부가 도형화와 크로키예요. 도형화는 복잡한 인체를 최대한 단순하게 간략화해서 기호화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투시도에 대한 감각을 인체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면 구성에 대한 감각으로도 연결이 되고 인체를 단순하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동작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그리더라도 배경을 그려야 되고 인체도 그려야 되고 의상도 그려야 되고 표정도 그려야 되고 머리카락 흩날리는 것도 그려야 되고, 또 어디선가에서 액션 장면이라면은 액션의 흐름이나 구도 이런 것도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인체 해부학까지 껴있으면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최소한으로 제거를 하고 효율적인 것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체 해부학을 공부할 때 보이는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부학 책을 어떤 것이든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합니다. 해부학 책을 냈다는 거는 웬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해부학 책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부학 책들은 좋습니다. 구입한 해부학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만 따라 그려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그리셨다면 이젠 이거를 그냥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크로키를 하든 아니면 도형화를 하든 아니면은 내가 캐릭터에 낙서를 하든 아니면은 창작을 하든 만화를 그리든 일러스트를 그리든 어떤 인체가 들어가는 캐릭터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 인체의 근육을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을 마치 사전을 찾아보듯이 그 책을 펼쳐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화로 인체를 공부를 하면 복잡한 인체의 구조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고에서 내가 표현하는 감정과 그리고 동작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어떤 적에 대항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항해서 도망을 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도망을 치는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인체 해부학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동작에서는 팔이 뒤로 넘어가는데 팔이 뒤로 넘어가면은 근육이 어떻게 변하고, 다리가 앞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어떻게 변하고, 다리가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허리랑 어떻게 연결되고, 허리가 또 몸통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승모근이 팔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작이나 상황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체 해부학을 그리는데 더 몰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상황을 연출하고 긴박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은 근육을 그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완성된 이미지가 나왔을 때도 훨씬 더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단순히 그림을 공부하는 측면이 아니라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해부학보다 도형화가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형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부학처럼 도형화에 매몰되게 되면 인체를 몸통을 그릴 때 박스를 어떻게 그려야 되고, 동그라미를 그릴 때 정확한 동그라미를 또 그려야 되고,
또 팔이나 다리 등을 그릴 때 정확한 원기둥의 형태를 또 어떻게 그려야 되고, 뭐 그리다가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각도가 아니야, 저런 각도가 아니야, 이렇게 그리면은 원기둥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 정확한 모양의 원기둥을 그려야 되고 정확한 박스의 모양을 그려야 돼, 이러면서 도형화에 또 집착을 하게 돼요. 그 도형 자체에 집착을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인체의 구도나 그리고 동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도형화는 인체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줘서 보다 자유롭게 인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각도의 인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도형 자체에 끄달려서 도형을 그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체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키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크로키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그림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재를 해야 하는 웹툰과 만화 제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크로키입니다. 크로키 연습 방법은 이미 너무 많은 유튜브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너무나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얼마만큼의 양을 내가 해낼 수 있는가인데, 크로키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림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된다,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크로키를 집착적으로 정말 많이 그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형화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로키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화를 올리고, 그 도형화가 또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부학을 올리고, 연습 방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아가시면 크로키로 전체적인 동세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동세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도형화를 입히고, 이제 그 도형화에서 선택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근육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못 그리는 근육이나 못 그리는 동작이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인체 근육 혹은 도형에만 매몰돼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병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보여주기는 싫은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엑스트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저 뒤에 있는 엑스트라는 그냥 대충 크로키처럼 그리면 되지 뭐, 아니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중요한 어떤 약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그 조연들 있잖아요. 조연들의 동작은 그냥 딱 도형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뭐. 근데 가장 앞부분에 있는 캐릭터가 어떤 막 팔을 막 이렇게 들고 있고 막 그런데 좀 근육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부학을 쓰면 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림의 완급 조절을 해나갈 수 있는 연출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